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슬픈 날입니다. 지금 저녁 이제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요. 제가 이제 밖에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오늘 아침부터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회의도 주재하고 이래저래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검찰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검찰 인사 볼만할 것이다. 바로 추미애가 그야말로 윤석열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상 초유의 인사 독재를 실시했습니다. 그야말로 청와대의 하명 인사를 했어요. 추미애도 당 대표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야말로 당 대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국민에 대한 신뢰, 국민과의 정치인으로서의 약속, 국민의 기대를 지나치게 저버리면 그 화근이 어디로 갑니까? 본인한테 가기 전에 우리 국민한테 와요. 우리 국민한테 온다는 얘기는 고위공직자는 정권을 향한 충성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충성은 국가를 위한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복. 그 이유는 국민을 무섭게 알고 봉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민심을 받더라는 얘기인데, 이번 검찰 인사,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수족을 다 잘라내서 윤석열을 고립시켜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사표로 몰 것이다 라고 하는 한간의 예측과 판단, 현재까지 70%는 마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검찰로서, 특수부 검사로서의 골간을 유지해 줄 걸 저는 당부하고 싶어요. 저도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특성을 잘 아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특수부 수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는 시스템, 검찰의 반부패, 공공수사라고 하는 시스템과 그 기능이 중요하다. 그 기능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밤잠을 자지 말고 다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현 정권 청와대를 향하는,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조금도 손색이 없이 해야 되라. 그래야 검찰이 살아난다. 과거를 되찾을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도 이러한 이번과 같은 수사 사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권력 핵심 부위 비리 의혹, 비록 의혹이지만 검찰 수사를 해보면 거의 다 사실로 나왔잖아요. 사상 초유의 청와대 핵심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연이어 터진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 라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유배 좌천시킨 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최된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런저런 기록들을 다 제대로 기록에 올려서 이와 같이 불행한 인사가, 정권 보복 차원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인사를 했느냐? 이번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구에 어떻게 응해왔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명목상으로, 외형상, 절차상으로 요식행위로 한 건지, 진짜로 검찰총장,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평생을 검찰에 있었는데 누가 누군지 이름만 대도 다 알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뭘 알겠어요. 서류나 통해서 머릿속으로 외웠으면 알지. 그러나 검찰총장은 이름만 대도 그 사람의 뼛속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공직을 해오면서 누가 누구를 추천하고 누가 누구를 청탁하면 이름만 들어도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왜? 30여 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진짜 의견을 듣기에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겁겠죠. 청와대 하명 인사와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인사 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듣고 나서 반영을 안 하는 거하고 아예 들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어차피 무시할 거니까 안 듣는 거하고 모양새만 듣는 것처럼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고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줄 아십니까?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통해서도 법무부와 검찰 간에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의견 교환 기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죽도 밥지 않은 사상 초유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불과 검찰 인사위원회 불과 30분 전에 와라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응할 사람입니까? 아예 곧 나가지 않았어요. 법무장관의 만나자고 하는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거 누가 가겠어요? 전화도 안 가죠. 아니 30분 남겨놓고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지만 그건 수사와 관련된 지휘죠. 그야말로 검찰 인사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법무부 본래 법령에 맞게 법무부가 안을 보내오면 그걸 가지고 의견을 주겠다 했는데 법무부가 안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만든 인사안도 검찰총장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불과 30분 전에 오라니 내 말을 따라라. 너는 내 지시를 이행하라는 것밖에 더 안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게 낫지 뭘 하고 하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가서 망신당하느니 안 가고 체면 살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윤석열 총장의 기질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안 가야죠. 뻔한 인사. 그래서 당초의 우려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 자, 어떤 인사냐? 대충 얘기해보면요.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 똑바로 해달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이 했습니까? 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망설이지 말고 철저히 하라. 문재인 대통령 임명권자가 했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 그 절차마저도 이행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고소고발감 아닌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심각한 국면이다. 그래서 현재 적폐 수사, 그야말로 현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지휘 라인들 모두 다 잘렸어요. 죄송합니다. 유배되고 좌천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잘렸고 그 다음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그 자리에서 잘렸고 잘렸다는 얘기는 집에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조성준 대검 형사부장도 자리가 바뀌었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자리가 바뀌었어요. 외양상으로 보면 승진 자리도 있어요. 승진 자리도 갔어요. 그러나 그거는 승진처럼 꾸며가지고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죄송합니다. 흥분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말이 안 나오고 열받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완전히 손띠란 얘기입니다. 충성파 검사들로 딱 메꿔놨어요. 자, 이번에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핵심 참모들 고검 차장 영향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봉급받는 자리라고 봐도 돼요. 집에 가라고 할 때 보는 자리가 고검 차장이에요. 지방검사장 좌천했어요. 대표적인 예만 몇 명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사람은 조국 일가 비리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부산 고검 차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 양반은 누구냐? 선거 개입, 그 다음에 물산 시장 선거와 관련된 공약 지원 이런 문제를 다루는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지금 제주지검장으로 왔어요. 똑같은 지검장이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주지검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관례 이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 다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강남일 대검차장은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검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그리고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들 인사의 특징은 승진이 됐든 수평이동이 됐든 좌천이 됐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리. 다만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완석 청주지검장은 그냥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승진했어요. 법무연수원장. 그러나 법무연수원장 고검장급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영향가 없는 자리예요. 좀 있다가 집에 가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역시 예상한 대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어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일가 비리, 그 다음에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조남관 지검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했어요. 그러니까 승진과 그 다음에 요직에 발탁해가지고 좌천되지 않은 것처럼 느낌을 주고 인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뭉개버리는 인사를 낸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검찰 내 빅2 가운데 하나인 서울중검장으로 발탁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이 사람은 경희대 출신으로 첫 검사장이에요. 즉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출신입니까? 경희대 법대 출신입니다. 경희대 출신이에요. 동문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이성윤은 2004년도에서 6년도, 즉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당시 현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목포지청장으로 검경 합동수사반장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수족이 달려나간 대검 참모 자리에 대부분이 초임 검사장들로 보임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어느 부처든지 기획조정실장이 가장 중요한 부서장 중에 한 장입니다. 여기에는 추장관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이 보임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되면 얼마나 무리하게 그야말로 청와대 하명 받지 않으려고 조금 추미애 성격상 버텼는데 결국은 청와대 의견을 추미애가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평가입니다. 그리고 되게 웃기는 일은요. 오늘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무슨 하나 일이 있었냐면 전직 삼성 변호사 출신이었 유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일약 법무부 검찰국장 핵심의 핵심 자리죠. 여기에 앉히려다가 무산됐다. 검찰인사위원회가 확고하게 제동을 걸었답니다. 이 사람은 삼성에 있다가 사법시험이 돼가지고 검사하다가 다시 삼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검사하다가 그만두고 나갔는데 일개지청장이 검찰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검찰국장으로 사상 초유로 임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시키려고 본래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직 검사야만이 검찰국장의 보아도로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식 절차를 밟아주기 위해서 오늘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에 면접까지 봤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시키려고 하는 그 속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이번 인사 일개 지청장도 아닌 통영지청장인 지검장단인 지청장 수준을 대검찰청 검사장급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인사위가 판단해서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은 검찰인사위원회에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무리한 인사냐.
이번 삼성 변호사 검찰국장 임명을 안 낸 것과 관련해 가지고 법조계에서는 퇴직 검사가 재임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검사장급 검사로 재임용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지청장을 지낸 변호사가 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고참 검사장에 가는 핵심 보직 검찰국장으로 임용하려는 추진이 그 배경이 매우 궁금하다. 정권과의 확실한 인연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적을 완전히 잘라내므로써 그러지 않아도 검찰 내부가 이렇게 인사안을 두고 술렁술렁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인사안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의 난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하다.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 얘기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강의 수사기관인 법무부, 검찰을 그야말로 법무부가 뭉개가 아니고 뭘 노리는 것인지 그야말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의 힘을 쭉 빼가지고 경찰의 힘을 최대한도로 키우겠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으로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인사를 통해서 압박하는 국민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성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오자마자 맨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윤석열을 조국 일가 수사에서 제껴버리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이성윤 검찰국장을 서울지검장으로 임명했는지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야말로 채플에 꺾여서 검찰 떠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사안이 아니었나. 이런 법조계의 평가 저도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총장과 법무장관이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장관급 인사들인데 하나는 장관이고 하나는 장관급 인사들인데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냐. 부끄러움을 아는 법무부, 부끄러움을 아는 청와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검찰 내 불만이 여기저기서 당연히 부글부글 끓고 튀쳐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위공직자 임면은 대통령 권한이 헛소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고위공직자 임면 대통령 권한은 맞죠. 그러나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 교환 자리가 제대로 마련돼야 되죠.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갖고 있는 검찰 인사안 과연 법적 효율성은 있는지 없는지 검찰이 더 잘 알 것이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서초 갑지역 출마하신 거 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제 지역구 모든 반포지역, 잠원동, 방배, 본동과 일사동 이 지역에 계신 지인분들께 널리 전파해서 제가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을 해서 그야말로 이러한 무모한 인사와 무모한 백해무익한 경제안보 정책과 그 다음에 사회문화정책 완전히